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월요일 새벽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12월 18일과 19일 경주 펼쳐지는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경기도지사배 경주, 안말 경주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경주가 두 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조교가 조금 부실한 면도 있어요. 먼저 12월 18일 퇴경마 5경주로 펼쳐지는 21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 국내선마 5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 전력 차이가 아주 미세합니다. 지금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역시 상황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48주에 참 좋은 친구가 전 경주 1200m 완승 회승을 거두고 이번 경주 승급전을 펼칩니다. 1300m 첫거리 도전인데 전 경주 선행으로 아주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을 나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순발력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그렇게 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 좋은 친구가 선행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만은 선행을 나갔을 때 더 뛰어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유쾌한 선택 있죠. 50점 마방에 정정희 기수로 완장이 교체돼요. 오늘 조교는 좀 약합니다만 주말에 조교가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54.5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전 경기 대비해서 1kg 늘어난 부분, 이 부분만 이겨내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리한 35점 마방에 쿨 프린세스가 있죠. 전 경주 5등급에서 적응력을 배양을 했단 말이죠. 선행을 나가면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전경주는 선행을 못하고도 오히려 경주력이 신장이 됐어요. 이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교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29주의 데스크탑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24주의 그레이캣도 최근에 순위권에서 아쉬움을 가지는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12월 18일 퇴경마 6경주입니다. 25주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18주의 매니골드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이에요. 요거 하나 제외하고는 이것도 선행을 나가야 더 띄워주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외곽을 돌고 이번 경주는 너무 선행마가 많아요. 이 선행을 나가면 그냥 꽂아버릴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주는 분석하기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개적인 이점은 이 19조의 쇠약꽃이 가지고 있죠. 선행마가 많은 속에서 선행마권에서도 댕댕마권으로도 돌아버릴 수 있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만큼 선행에서 능력들이 뛰어난 녀석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게이트 조건이 나와봐야 경주를 분석하고 다시 선행으로 그냥 댕댕으로 돌 것이냐, 아니면 선행마가 무너지는 그림이냐, 아니면 선행과 선입으로 돌 것이냐, 아니면 선행마가 버티고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그릴 것이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개 상황을 선택을 하고 유추해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12월 18일 퇴경마 7경주입니다. 10대 마필들이 혼합 4등급 1200m에서 뛰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월드포스가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경주력을 장담할 처지는 아니다란 말이죠. 21주의 베스트 타임이라든지 6주의 그린 와트, 20주의 머니 시장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고 전 경주 부진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4등급 올라왔어 김용근 기수가 완전히 부진의 늪에 빠졌던 대지역을 당시 조교가 워낙 약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조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녀석도 충분히 입상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마필이에요. 지금 조교가 완성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조교를 보니까 다들 눈치를 보면서 조교를 하는 그런 느낌이 춥다 보니까 워낙 그러는데 오늘도 보니까 문세영 기수만 파카 입지 않고 겉옷을 입지 않고 혼자 열심히 조교하더라고요. 근성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런 면에서 문세영 기수는 정말 인정해주고 싶은 기수네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12월 18일 퇴경마 8경주입니다. 19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있어요. 승부사가 좌우지 부종으로 인해서 큰 경주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됐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가장 큰 게 재미있는 대목은 40조의 파이어로드예요. 전 경주 지하주 기수가 타고 입상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머리를 쥐어짰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당시 그 전주 금요일 날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했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제 그 주에 못하게 돼버렸죠. 갑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하주 기수가 기승한 이상 참 이걸 쳐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오늘은 문세영 기수가 아닌데 주말에 문세영 기수가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파이어로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22주에 울트라키는 유승환 기수로 완전히 교체될 예정인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워낙 안정적인 모습으로 입상을 끌어줬고 3위를 했을 때의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4조의 조이 브라더는 다비드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이고요. 승부사의 컨디션 회복 여부를 좀 봐야 되겠고, 파이어로드와 40조의 파이어로드와 울트라킹을 앞세우고 나머지 말들이 도전해보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18일 퇴경마 9경주입니다. 11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티켓파이어는 송재철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57kg의 부담 중량이에요. 큐피드 베이브 55kg의 부담 중량.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절의 편성 조건이면 분명해요. 편안한 선행이죠. 전 경주의 3위는 채찍을 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갔어요. 그래서 초반에 힘 소비가 너무 많았던 경주였고, 거기에다 문세영 기수가 정말 그 경주 페이스를 그림같이 끌고 들어가면서 남산의 별, 그거 말씀을 드렸죠. 남산의 별 전주에 이 얘기를 드렸던 거죠. 남산의 별도 청담 탱크 페이스에 말려버리면서 4위를 냈고, 어제 남산의 별 여유있게 우승을 하잖아요. 결국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 경기를 다 만들어버린 건데, 그 이면에는 또 채찍을 쳐서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선행을 나갔던 큐피드 베이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9조 마방의 싱글런 타임 문정균 기수가 다시 기승 인정인데, 출전마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발을 치고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1700m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42조의 천군 이철경 기수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3대의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으로 1등급 1800m를 뛰게 됩니다. 전 경주 너 죽고 나 죽자,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물론 아이언삭스나 청담도끼나 선행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이언삭스와 청담도끼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면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아이언삭스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 예정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죽었던 아이언삭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슈퍼삭스 34조의 슈퍼삭스는 드디어 멀로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오너스컵, 캐릭컵 클래식 경주 연속으로 큰 경주를 출전했고 57kg의 최고 부담 중량이네요. 이게 54kg의 위너골드, 과거 문세영 기수와도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위너골드 문세영 기수 기승 예정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은 뭐 딱히 조교가 좋다 뭐 이 정도까지도 안 해요. 그냥 하고 있다. 허쉬대보는 김용근 기수 전경 대통령배 출전했던 마필이죠. 큰 독착자 없이 아쉬움이 있었고, 플래티넘 뉴로는 전경주 입사를 끌어냈는데 어떨 것이냐. 원래 저번에 출전 예정이었는데 상금 순위가 부족해서 출전하지 못했던 썬라이팅 부민호에서 최근에 뭐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삼성불펜은 18조에서 결국에 마방을 이적했습니다. 강토마도 좀 열을 내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고,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이고 날이 추워서 그런가요? 새벽 조교 외길 인생 25년.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일요경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일요경마 4경주 11대 마필들이 별장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조이풀 K가 54kg의 부담 중량인데 안말이기 때문에 2kg를 빼줘서 52kg의 부담 중량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고 1700m 도전을 하게 됩니다. 뭐 나쁘지 않죠. 최근의 모습이라면. 자, 청담탱크 말씀드렸던 청담탱크가 역시 52kg의 안말이기 때문에 전 경주 선행을 초반에 나갔다가 큐피드 베이브가 채찍을 치고 몰아내니까 넘겨주시죠. 근데 그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서 편안하게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힘을 소비를 시키고 넘겨주죠. 결국에 큐피드 베이브 남산의 변은 문세영 기수 기능들이 다 말려서 죽으신 거죠. 누가 탈 것이냐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22주의 봄날의 기록은 전경주 최후미권 깡바닥에 1400m 있는 깡바닥에 계셨어요. 김동수 기수가 12번째 깡바닥에 계시다가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엄청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고요. 53조의 TK데이 박우령 기수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항상 한 발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전경주 캐릭컵 마일 경주에 나갔다가 일반 경주로 오셔가지고 열린문이 우승하고 있는데 유정 챔프 인기만은 놓으셨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조의 그 복승률이 낮은 거 뭐 그거는 물론 출전마가 많아요. 출전마가 많기 때문에 복승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승률도 낮고 복승률도 낮은데 승수는 높죠. 무조건 나갈 수 있으면 뭐 이 편성이고 저 편성이고 무조건 쓸 수 있으면 다 쓰는 거. 근데 그 이면에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주 서인석 조교사가 데뷔 초기에 말이 없어가지고 이마방 전마방에서 못쓰게 생긴 말들 모아다가 33주를 꾸렸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출주수당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나갈 수 있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습관화가 됐고 지금 이제 상위 클래스 조교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과거의 습관을 좀 버리고 이제는 이제 격에 맞는 출전 전략, 출전 전략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정 챔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이폴 K의 거리 적응력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AP 파텍도 상태는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조교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12월 8일 1호강마 5경주입니다.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31조의 레전드 삭스가 전경주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열심히 떠들어 드렸던 마필이고 여유있게 우승을 해줬죠. 그 뒤로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이에요. 원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생각이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타지 못해서 그 당시 김동수 기수가 탔던 거라는 말씀까지 드렸었고 공백은 발굽에 문제가 좀 있어서이기 때문에 경주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공백 체중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체중은 조금 많이 성장한 걸로는 보여져요. 커졌다라고 느껴봤는데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고요. 최근에 지지부진한 33조의 매직 타이트 중위권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시간과 거리가 계속 아쉬웠기 때문에 이제 경주 거리를 줄여는 이번 경주에서 과연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 관건인데 안장이 교체된 이상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붙여본다면 재밌는 거리금도 보여줄 수 있겠고 최후미권 어마어마한 격차를 두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산뜻한 스침 과연 그게 성장의 모습이었을 것이냐는 부분이고 1억 100만 원이나 주고 산 용호 치마 50점 마방 전경주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하다. 우승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 인기 1위로는 불안하다는 거죠. 인기 1위로는 불안하다. 결국에 2위밖에 못했어요. 아직까지 상태는 양호하면 근데 상태는 전경주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강도는 아직까지 그래요. 룰즈 클래스 왜냐하면 이 룰즈 클래스는 전경주의 직선 초반 진로가 막혔죠. 멀로 기수에게 진로가 막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지고도 이긴 경주가 있고 이기고도 진 경주가 있다라고 했죠. 이 경주 11월 21일 날 이 5경주는 그날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던 거예요. 광양으뜸이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가면 불안하다라고 일부의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광양으뜸은 외곽을 돌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던 거죠. 그게 주요를 해서 광양으뜸이 장상가도로 적중이 됐습니다. 매직 이슈. 이거는 이기고도 진 게 왜냐하면 이 경주에 제가 광양으뜸이 장상가도를 추천드렸습니다만은 틀린 경주에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죠. 이 경주는 광양으뜸의 룰즈 클래스가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룰즈 클래스를 뺐기 때문에 이 경주는 이겼지만 진 경주였죠. 그래서 조교마가 조금만 더 올리면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교의 패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1조의 올드블레이드는 다비드 기수로 교체가 될 예정이네요. 아직 상태는 좋은데 훈련 모습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48조 디에크는 훈련은 좋아요. 12월 19일 1호경마 6경주입니다. 21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40조의 별의 순간이 문세영 기수네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죠. 10월 3일 경주 신영철 기수가 3위를 했을 때 인기 1위였죠.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었죠. 그때 이제 금요일 마무리 때 목요일까지 상태 좋았어요. 근데 금요일 마무리 조교 때 상태가 떨어져서 그 뒤에 이제 상태가 올라오니까 김영균 기수가 아주 여유 있게 우승을 해줬죠. 10주의 알찬 누리입니다. 사실은 복귀를 보다 보면 중위권 약간 흠에서 전개를 했고 4코너에서 그 당시 홀리데이 참에게 밀렸습니다. 4코너에서 홀리데이 참이 위각을 돌면서 그 위각으로 더 밀려나가지고 너무 크게 위각을 돌아나가면서 손실이 굉장히 컸죠. 결국에 홀리데이 참이 우승을 했지만 실제 우승은 알찬 누리가 우승을 했어요. 여유있게 우승을 했어야 맞는 경주예요. 경주 결과가 보면. 근데 홀리데이 참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 결과가 그때 복귀대로 그렇게 나올 것이냐. 그게 경마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영관 조교사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말에게 다음 경주가 어디냐고. 말에게 다음 경주는 없는 거야. 그 경주에 맞춰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켜가지고 그 경주 출전하는 것이 최고이고
이번에 조금 아쉬웠으니까 다음 경주는 잘 되겠지. 말이 그 다음 경주에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그 편성과 그 전개를 만날 수 있냐? 말에게 다음 경주는 없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알찬 누리와 홀리데이 참의 이제 상태 변화, 전개 변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근데 단순한 복귀로만 본다라면 그런 결과로 알찬 누리가 홀리데이 참을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말의 상태와 전개가 틀려진다라면 그 상황은 또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마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예단을 하는 순간 그 경마는 깨집니다. 경마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를 하고 수많은 그 변수 속에서 상황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복귀 내용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복귀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놓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 복귀를 본다면 알찬 누리가 홀리데이 참을 한 여유 있게 이겼을 경주였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겠고 그것은 그때의 복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되 전개와 상태에 따라서는 또 틀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5조의 마에스트로 멀로 기수가 기승예정에 전 경주 우승을 해줬죠. 전주에 산악구보 하더라고요. 마에스트로 산악 외승구보를 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보여주는 주력은 열세인데 더욱더 성장을 시킨다라면 안 될 것도 없어요. 한 3마신 4마신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정도 갭을 좁혀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죠. 이번 경기 승급전이고 31조의 장산가드입니다. 전 경주 모습을 보면 제가 이걸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격차를 두고 중위권 전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흙을 맞으니까 반응이 조금 좋지가 않았어요. 그 모래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여줬고 직선에서 외곽으로 돌아 나오면서 흙을 맞지 않자 쭉쭉 뻗어 나왔다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아까 복귀 내용대로 그 당시 롤즈 클래스에게 졌을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 그 경주에서 초반부터 흙을 안 맞추고 경주 전개를 펼쳤다면 또 상황은 또 틀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을 이번에 흙을 맞추는 연습을 좀 하든지 이미 망상하면 착용이 돼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망사가면이라든지 이런 장구를 쓰는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마필들이다. 그런 민감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센서티브한 마필들에게 그런 장구를 착용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장상가드는 모래에 굉장히 센서티브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망사감을 씌웠음에도 흙을 맞는 걸 좀 싫어하는 모습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전개적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다면 좀 더 좋겠죠. 홀리데이 참 전경주 김동수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여전히 뭐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돼 있고요. 저는 별의 순간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문세영 기수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성장세라는 점에서 나머지들 베스트탑도 13주 베스트탑도 항상 조교가 좀 그러니까 목요일날 출마표 뜬 다음에 금요일날 조교 올리고 그래요. 13조는 항상. 그러니까 이건 뭐 주중에 예단해서 13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7경주입니다.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배 경주 16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고만고만하고 딱 그만큼씩만 조교했어요. 대지의 여인이 장철 기술 안장이 교체될 거라는 거 외에는 다 고만고만하고 아델프 펄은 이제 부강에서 올라오게 되는 11조 김영민 마방 박재희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 원더풀 라이언은 진견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원더풀 라이언은 1등급 마필 87포인트 이번 경기에 1등급 마필들이 몇 도 있죠. 1조의 라운드 퍼스트 4조의 리드머니 그 다음에 부경에서는 26조 방동성 마방의 원더풀 라이언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서는 또 51조의 클리어감이 1등급 마필들이죠. 대상경주만 노리고 있는 마필이 53조의 서울의 별이에요. 뭐 대통령부에 출전시키려고 준비를 했다가 전경주 일반 경주에 나와서는 뒤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놓으시더니 이번에 또 그 서울의 별이 큰 경주에 강한 면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큰 경주에서 계속 잘 뛰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요행을 벌이고 이 서울의 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종반 참았다가 한 발을 쓰는 힘은 있기 때문에 말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경기도지사배 경주입니다. 구경주 3세 안말 경주죠. 자, 최강블랙이 전경주 코리안 오크스를 우승을 했어요. 상태 좋습니다. 근데 뭐 조교로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해운도의 바다가 올라와요. 좋아진 건 서브에이스가 좋아진 전경주 3위를 했는데
그때도 설마 했거든요. 말이 좋아져서 내려가서 설마 했는데 올라오고, 그때 이제 어디 가나가 많이 팔렸는데 어디 가나는 안 좋다는 말씀 드렸었고, 이번에는 다시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라운 핑크죠. 라운 핑크 상태는 이상 없는데 아직까지 조교로는 오늘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교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오늘 조교로는 서브 에이스가 좀 충실하게 벌로 기수가 상당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2000m가 뭐 불리해 보이는 마필은 아니죠. 12월 19일 일요강마 구경주입니다. 19대의 마필들 별장 B형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바이킹 스톰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이, 오늘 문세영 기수가 안 했는데 볼트맨 박현우 기수 그 정도 나쁘지 않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제왕의발 장추열 기수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는데 아주 좋은 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백색 광채에게는 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58kg의 또 부중을 보여봤거든요. 백색 광채가 2kg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되겠고요. 두마피는 혼합 3등급에 나오게 됩니다. 전경주는 이제 국내선발 3등급이고요. 혼합 3등급의 전경주 이런 말씀 드렸죠.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랑깨롱 조교다. 트리플 킹덤 50조에 그러면서 마이트 칩의 올댓 코리아 48배 적중을 해드렸는데, 결국에 트리플 킬덤이 인기 1위였습니다. 그 정도 모습인데 이번에도 딱 그렇게만 시켜요. 올댓 코리아 멀로 기수가 다시 조교하는데 딱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하고 있고요. 네. 25조의 춘산과 럭키운. 25조의 춘산은 장수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잘 만들어져 돌아왔었는데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양전지 부종이 있었어요. 근데 조교 모습은 큰 이상이 없고, 럭키온은 최근에 김동수, 유승환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전혀 자신의 취임 능력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번에 적이면 김용근 기수로 다시 바꿀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에 1400m와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A2Z가 드디어 출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악벽을 제가 주행 심사를 현장에서 직접 A2Z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제주 경마 예상해 놓고 그 주루 쪽에 경주로 결승에 앉아서 이걸 주행 심사를 보려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행 심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A2Z가 주행 심사 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5조의 명진데이, 이게 그 오랜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명진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왔습니다. 명진 데이, 명진 목장. 자기 집에서 쉬다 온 거죠. 금요경마에서 킹엘리를 말씀드렸죠. 삼방 목장에 김정두 마주가 자기 집에서 휴양하고 온 킹엘리 입상을 끌어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목장에 자기 집에서 쉬다 온 거니까 상태는 뭐 잘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이고, 퀵실버 키트는 딱 그 정도 모습이고요. 피드벨까지도 전경주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더 수요일 날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하겠고, 6등급 마필들 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부스터샷 예약을 받고 부스터샷 맞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경마장 출입하시려면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경마장 출입하려면 맞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날 새벽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